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14입니다. 담배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를 통해서 신은 누군가의 곁에 계신다는 말. 내 의도치 않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면,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을 위해 신께서 보낸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이번 사연은 잼마님께서 올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잼마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잼마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얘기는 잼마님께서요,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해서 근무한 회사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당시 운전을 하지 않는 잼마님은 잼마님처럼 출퇴근 교통편이 불편한 회사 현장직에서 일하는 이모님들하고 같이 회사 동료 과장이 운전하는 승합차로 카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카풀하는 약속 장소에 차가 오질 않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실 대리한테 전화를 했대요. 지금 카풀하는 과장이 오지 않고 있고 이쪽 사정이 이렇다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그때 잼마님하고 통화한 대리가 하는 말이 간밤에 카풀하던 과장님 모친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갈 거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때 과장이 사람이 워낙 좋아서 말이죠, 회사에서 인기가 많았다나 봐요. 잼마님처럼 사무실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카풀하는 현장직 이모님들이라든지 회사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퇴근 시간을 좀 당겨서 직원들 모두 문상을 가기로 한 거예요. 이제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현금 인출기에서 부의금으로 드릴 돈을 뽑고 회사에서 친분이 있는 이모님이랑 같이 장례식장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때부터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앞뒤로 해서 같은 회사 이모님들이랑 한 줄로 장례식장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잼마님이랑 친분이 있다는 이모님이랑 같이 중간에 끼어서 가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잼마님 혼자 장례식장 복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앞뒤로 있고 옆에 있던 이모님들 모두 증발하듯 사라지고. 그때 장례식장 들어갈 때 시간이 8시쯤이었다는데 시간을 다시 봐도 느려지거나 빨라진 것도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양쪽으로 빈소들이 있는데, 그때 모친께서 돌아가신 과장이라는 분이요, 얼굴이 알지만 업무상 마주칠 일이 없던 터라 과장님 모친 한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빈소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아는 사람들도 증발하듯 사라졌어. 고인이 되신 과장 어머님 한자도 모르니 찾아갈 수도 없어. 엄청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6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가 적당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기라면서 이리 오라면서 그렇게 잼마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말이죠, 그 남자가 빈소의 부의함을 가리키면서 부의금을 여기에 넣으면 된다고. 그때 잼마님이 직급은 과장이지만 경력직으로 스카우트 입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하나하나를 다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남자도 잼마님이 이제 얼굴을 모르는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의금을 부의함에 넣으면 되냐고 다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요, 그래 거기에 넣어, 여기 맞아 그러더라고. 좀 전에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현장직 이모님들이라면 몰라도요, 다른 남자 직원들은 잼마님보다 직급이 높던 낮던 모두 존댓말을 했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 반말이 이상하게 밉지가 않은 반말투더래요. 그래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고인의 명목을 빌면서 부의함에 부의금을 넣고 그 뒤로 빈소 안쪽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말이죠, 방금 잼마님한테 반말로 말했던 남자랑 쥐색 한복을 입은 파마머리를 한 할머니가 앉아있더래요. 그것도 상복 차림도 아니고. 그러니 어때요? 이거 뭐냐 싶은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요, 머리에 하얀 리본 실핀 꼽은 30대쯤에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가요, 혼자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반말 아저씨랑 쥐색 한복 할머니 말고도 꼬지지하게 떼탄 더러운 옷을 입고 상고머리같이 머리를 깎은 한 3살쯤 되는 애기가요, 그 안에서 막 도도도도 하면서 뛰댕기네.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죠, 그때 잼마님이 갔던 빈소요,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담배 피우는 건지 뭐 화장실 갔는지 상복을 입고 붓을 피우는 그 젊은 여자랑 그 반말 할아버지, 그리고 쥐색 한복 파마머리 할머니, 코 올리면서 뛰댕기는 애기, 그 넷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객도 오지 않더래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잼마님은 그제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소리만 입에서 계속 반복해서 중얼중얼 나오는데, 그때 울던 여자가 그런 잼마님하고 눈을 마주치니까요, 다가와서는 공손하게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잼마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하게 울더라고. 어쨌든 다른 조문객들도 없고 같이 온 회사 사람들도 왜 없는 건지 이상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도로 나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말이죠. 근데 그때 자기 여기 있었냐면서 갑자기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길 잃었나 해서 찾으러 왔다고 부조금은 냈냐면서 잼마님 등을 탁 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좀 전까지 잼마님하고 같이 복도를 걷던 그 잼마님하고 친하다는 그 이모더라고. 그리고 그 이모님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계셨냐면서 왜 갑자기 사라졌냐니까 그 이모님이 좀 전처럼 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잼마님이야말로 어디 갔었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라고 저 아저씨가 하면서 잼마님이 부의금을 전한 빈소를 가리켰는데, 그때 그 빈소에는 여자만 혼자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고요, 같이 있던 쥐색 한복 파마머리 할머니도 꼬지지한 옷을 입은 3살배기 애기도 그쪽으로 오라면서 말하던 그 반말 아저씨도 없더라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안경을 벗고 봐도 그 여자 혼자만 있더라는 거죠. 원래 사람들이 없던 빈소였지만 그렇게 여자 혼자 있는 그 휑한 방을 보니까 순간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 이모님은 그런 잼마님을 보고 응? 거기 왜 보냐고, 잼마님 아는 집이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잼마님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럼 거기 왜 있는 거냐면서 거기 아니라고, 누가 거기라고 알려줬냐고. 그래서 잼마님이 이상하다고, 분명 계셨는데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회사 이모님이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가 왔을 때는 거기에는 그런 아저씨는 없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잼마님은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잼마님이 찾던 빈소는 바로 맞은편 빈소도 아니고 왼쪽으로 2칸 더 앞으로 가야 했대요. 그래서 잼마님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분위기 바꾸려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말을 돌리고 다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서 부의금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회사 이모님이요, 잼마님이 부의금을 잘못했다는 걸 알고는요, 그쪽에 가서 이제 잘못했다고 말하고 부의금 다시 돌려달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잼마님이 그걸 어떻게 그러냐면서 아니라고, 됐다고 그러면서 넘어가고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 그 회사 이모님도 잼마님 보고 착하다고 하셨다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선한 사람은 어디서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전한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뒤에 그 빈소가 궁금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다시 슬쩍 봤는데 거긴 여전히 그 상복 입은 여자만 바닥에 쓰러지듯이 엎드려서는, 아니 그냥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라는 게 맞을 거라고 계속 그런 자세로 엄청 구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님을 맞는 소반 하나 없고 단 한 명의 문상객도 없이 말이죠. 잼마님은 그때까지 그런 경우를 처음 봤다고. 그러니 어때요? 잼마님은 그 빈소로 들어가게 된 과정도 그 빈소도 정말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 반말하던 아저씨가 그럼 귀신이었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반말하던 아저씨가 귀신이었다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어때요? 귀신한테 지금 나 삥 뜯긴 거냐면서 그런 생각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잼마님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얄밉고 계속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톨릭 기도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네타시오를 3번 하면서 그 자신 가슴을 3번 치는 거. 종교가 가톨릭인 잼마님은 그 기도처럼 네타시오 하면서 잼마님 가슴을 3번 쿵쿵 치면서 내까렸대요. 그리고 그 반말 아저씨 귀신, 일면식도 인연도 전혀 아예 없는데 이게 무슨 장난이냐면서 귀신이 남의 돈 빼간다면서 엄청 얄밉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는 그렇게 계속 그 이상한 빈소만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러다 건물 밖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길에 그 이상한 빈소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그 잼마님 꼬드겼던 할배 같은 60대 아저씨가요, 그 빈소의 문틀을 잡고는
가끔 고개만 내밀고서 말이죠. 잼마님한테 와보라는 듯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잼마님도 응? 아까 왜 그랬냐면서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갔대요. 자기를 부르는 그 반말 아저씨한테. 그랬더니 그 반말 아저씨가 그때도 여전히 반말로 잼마님한테요.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빈소 망자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문상객이 너무 없어서 저승 가기 전에 인사를 받고 싶은데 올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여자를 이렇게 보면서 빈소에서 혼자서 그렇게 오는 게 불쌍해서 어차피 자기는 곧 심판받으면서 벌 받으면 되니까 과감하게 질렀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에 잼마님이 빈소 쪽을 슬쩍 봤더니요,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계속 혼자서 구슬프게 울고 있고, 그 여자가 딸인지 며느리인지 뭔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망자가요 그 여자를 무척 아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잼마님은 그 망자한테 그냥 노잣돈 하시고, 잼마님한테 미안하시면 저 여자분 잘 좀 봐주고, 잼마님한테도 위험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 한 번 도우셔야 한다면서, 잼마님이 드린 거 그거 그냥 드린 거 아니라 빚이라면서, 그리고 잘 가시라고 망자의 명복을 빌어주고 용서하시다는데요. 그때 잼마님 마음이에요. 빈소에서 혼자 울고 있는 여자를 보니까 이게 차마 돌려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잼마님은 지금도 말이죠, 가끔 그때 일이 떠오르는데, 생판 남인 사람 그 문상 가고 망자한테 삥 뜯기는 경우는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경우를 잼마님이 겪을 줄은 몰랐다면서, 혹여 다른 분들도 살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냥 명복 빌어주시고 돈 돌려받을 생각 마시고 넘어가시라고, 그러면 최소 한 번은 도움을 받을 거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잼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이 어떻고 과정이 어떻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연을 보면서 조용히 입가에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잼마님이 전한 그 부의금이 아마 그때 혼자 울고 있던 그 여자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빈소를 울면서 혼자 지키는 사람에게 잼마님은 천사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늘에서 보낸 천사 말이죠.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